소액으로 목돈 만드는 데는 알트코인 거래만 한 것이 없습니다. 소액으로 어떻게 10배를 금방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도 한번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옛날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알트코인 불장은 어김없이 한 달에 5번 이상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액으로 목돈 만드는데 제 강의를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거래 기법은 5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알트코인은 시황지수를 이용한다. 시황지수를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해가지고 거래를 할 것인가. 거래 대상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별하면 어떻게 구매를 자동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주문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구매를 했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하는 요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시황지수라는 것은 전에 얘기했듯이 알트코인 거래는 비트코인 거래와 다르다. 비트코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거래 방법을 쓰게 되겠고요. 알트코인은 작전 세력이 작전할 때 동승해서 즉 지금보다 더 비쌀 때 사더라도 그 다음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것이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시황지수는 작전 세력들이 우리보다 빨리 코인 관련 모든 뉴스나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반영하거든요. 알트코인은 이 시황지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황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거래소의 제일 우측에 보게 되면 이런 검색창이 나옵니다. 대략 13개 정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알트코인이. 여기서는 USDT로 거래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WLD가 12번째 코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WLD 12번째 코인을 여기 제일 뒤에 수치가 24시간 가격 상승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가격 상승률을 곱하기 3을 한 것이 시황지수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약 16 아니면 17이 되겠죠? 이 값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작전 세력들이 작전 심리를 공유하는 작전 동향 공감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알트코인 거래할 수 있겠네? 이것들은 알트코인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 값에 의해서 시황지수를 우리가 하락기, 조정기, 침체기로 나누는데 조정기는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침체기는 이걸 곱하기 3을 해봐야 9가 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때 침체기입니다. 이 침체기가 가르쳐주는 말은 무엇이냐? 알트코인 거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종기로 올라가려면 조종기가 얼마냐? 바로 10에서부터 19까지는 조종기 하위고 그리고 상위에는 20부터 29까지를 상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알트코인 거래할 때가 됐구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다가 상단 정도 왔다. 30 넘어가면 불장이 왔다. 이때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황지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침체기는 9 이하다.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종기 하위에는 조종기가 올라가려면 10 이상 돼야 된다. 조종기에서도 상위로 올라가려면 20 이상 돼야 된다. 하락기는 30 이상 올라가야 된다. 이때마다 우리가 알트코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침체기에서 조종기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 알트코인 거래해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쪽 환란기에서 조종기 하위로 가게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데 침체기로 가서 아예 빠져나와야 된다. 자, 이제 아셨죠? 일단 알트코인 거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시황지수, 즉 동향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원칙을 정했죠.
작전 세력들이 처음에 20% 올렸을 때 우리가 진입한다. 그 다음에 작전이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10%만 올려도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우리가 원칙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원칙에도 어느 때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는 들어갔다 해도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거래할 시점이 굉장히 나쁘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침체기는 공구 이하라 그랬죠. 이때는 이렇게 찬스가 와도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찬스가 왔다고 덜럭덜럭 주워 먹었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황지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황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어떤 꼴이 나느냐? 여기서 손절당해버립니다. 여기서 손절당하니까 벌써 시간적으로도 한 3일 손해본 데다가 여기서 10% 정도 손해본 겁니다. 그래도 이거 손절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이 박스를 치는 이유가 최악의 경우 여기서 맞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침체기라는 이 변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제 같으면 공구인데 공사로 떨어졌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손절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여기서 막는 거지만 만일 여기서 우리가 시황지수를 보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나와버릴 거다. 침체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알트코인은 거래해서 안 된다. 이걸 확실히 이번 기회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에서의 조정기는 좋습니다. 내려오는 조정기, 10이다, 13이다. 이럴 때는 거의 침체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 자체의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침체기다 하지만 위에서 30이었다가 갑자기 12로 떨어졌다. 이건 우리가 침체기로 봅니다. 이게 최고 강점이라고요. 손절은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해서 박스를 쳐놓는 겁니다. 우리가 진입하는 구간에서 10% 밑에 스탑 리미트를 치는 게 그 손절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시황지수를 알고 바로바로 대응 못했을 때 거기서 자동 손절되게 되는 겁니다. 시황지수를 중시하되 우리가 놀러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 장치를 해놓는 손절 장치, 그걸 스탑 리미트라고 합니다. 알트코인 거래하다가 패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회복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끝없이 추락해버려요. 자기 입장에 맞는 거래 방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묻지마 투자하겠다면 그냥 그 애티튜드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데는 알트코인만 한 게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몇천만 원 이상, 몇십억 이상 막 하게 되면요. 복합적으로 선물 거래까지 장기 거래도 해야 되고 알트코인도 거래하고 다양한 거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